이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속은 실패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 실패의 4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70% 이상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착각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착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착각은 상속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일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상속은 재벌이나 준재벌들이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정도 있는데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충격을 받은 것은 40대 남매가 8순이 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8순이 된 아버님이 70대 후반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파트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매가 아버지는 여자친구의 아파트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아파트로 우리를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후에 자금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그걸 너들한테 바로 주느냐. 그래서 약간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40대 남매한테 살해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실제로 그때 가격이 5억 원이 되지도 않는 아파트였습니다. 결국은 상속이라는 것은 재벌이나 준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은 자녀들한테 휘둘리는 상속입니다. 상속을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자기가 치매가 시작되거나 또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몸도 마음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일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 앞으로 증여를 받든가 또 하나는 은행에 있는 예금을 자기 앞으로 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휘둘리다 보면은 결국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자녀들끼리 소송까지 가게 되는 불행한 상속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모두가 상속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는 착각 때문에 비롯되는 일입니다. 다음 2번째 착각은 상속은 죽기 전에 한번 하면 되지 뭘 미리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된 재산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전혀 모르는 개인적인 부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상속인들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양자를 드렸는데 파양을 해야 된다. 그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파양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혼인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혼인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거의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라든가 또 하나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친생 부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속권 상실 제도가 곧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속인 중에서 내가 저 자녀한테는 상속을 안 하겠다. 이거를 생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인데요. 결국 평생 자기를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와서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 중에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권 상실 제도라는 게 지금 국회에 입법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치매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치매가 깊어지기 전에 본인의 노후 대책을 본인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미리 자기가 받아놔야 되고요.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죽기 직전에 한 번에 하면 된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3번째 착각은 내 자녀들이 착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좀 불공평하게 해도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가 내 자녀가 능력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돈만 물려주면 잘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회사만 물려주면 경영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많은 돈을 물려줬을 경우에 이 돈이 거저 생긴 돈처럼 전혀 돈을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요. 회사를 물려줬을 경우에 거의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전에 돈에 관한 또는 삶에 관한 철학도 상속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회사 운영에 관한 능력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착각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건데요. 결국 부모, 형제들의 말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내 재산은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녹음까지 해놨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은 지켜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상속에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유언을 빼고는 부모님의 평소 말씀이나 당부가 지켜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관계가 자녀들끼리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 자녀 중에 한 명이, 특히 이제 장남 같은 경우가 내가 다 받아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거나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켜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오빠 형 옛날에 나한테 주겠다고 한 거를 10몇 년이 지나고 20몇 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큰형이 돌아가신 다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조카들은 우리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큰형이 계시더라도 법대로 해. 이미 법에선 다 끝난 얘기입니다. 시효가 끝나고 제척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상속에 관한 사건은 거의 10년이 지나면 소송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말, 부모의 말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은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거다, 아니면 죽기 전에 한 번 하면 된다, 내 자녀들은 착하니까 소송 같은 것은 안 갈 것이다, 또 하나는 부모, 형제들의 말은 믿어도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속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